서태지 세 글자로 세 분 게스트 소개하려고 해요. 네. 자,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2분만한 서태지 팬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티스트 서태지의 진심인 마리아 씨! 태평양을 지나 미국까지 왔음에도 서태지의 팬임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서태지 팬이었다라는 말을 남겨주신 에드워드 씨!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서태지 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춘 스케치의 대주주 심사리 씨! 앨범 하나에 보통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로 A면에 5곡, B면에 5곡 그 정도 하면은 A면, B면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아날로그부터 그때는 그 거기에 같이 가사집이 포함돼 있잖아요. 하나씩 넣어달라고 네, 이쪽으로 접어가고 저 노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보고 가사를 다 외우고. 외웠어요. 왜냐면 어제 아까 방송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추억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악보가 있잖아요. 그 악보 네. 얘기. 노란 색깔. 네, 노란 색깔. 마닐라 색깔. 네, 마닐라 색깔 딱 그쵸. 한간의 소문으로는 이제 지금 마리아 씨의 남편보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네. 연애하고 이럴 때 좀 질투를 했어요, 제 남편이. 서태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질투하지 말고 너 좋아해, 연예인 좋아해. 내가 서태지를 좋아하는 건 내 삶이고 네가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네 삶이야. 거기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심 끌라고. 아, 그럼 예를 들어 남편이 만약에 뭐 소녀시대 이제 포스터를 집에다 다 붙여놓는다 이런 거 나랑 상관없지. 나랑 상관없지. 거기다 변태짓만 안 하면 잘 잤어. 얼만큼의 팬인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활동으로 서태지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분인데요. 이 아이돌이 해체되자 서태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가수. 정답입니다. 바로 하시네요. 잠시만 눈빛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H.O.T의 진심이셨나요? 서태지의 진심이셨나요? 물질적으로 좀 많이 했어요. 왜냐 그때 능력 용돈 올라갔거든. 아니 그래도 나이가 초등학생 넘어섰잖아. 두 분은 어떻게 서태지 말고는 다른 가수 좋아하는 적 없었나요? 네. 0.1초 약간 고민하셨지만 전혀 아무리 없습니다.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은 사실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음악 장르 같은데 왜냐면 그때 당시 90년대 초반에도 심신 씨의 무슨 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니면 변진섭 노래라고 그런데 너무나 되게 어린 마음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센세이셔널 센세이션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센세이션을 한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려서. 솔직히 그때 뭐 패션 독특하긴 했는데 그게 또 눈에 들어올 나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럼 뭐가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외모?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태지가 더 좋아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3집. 네, 그러니까 바레를 꿈꾸며 하고 교실 이래가 들어가. 나중에 말했던 무슨 뭐 남북 통일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던 것보다는 그 앨범이 좋았어요. 약간 왁으로 돌아가는 네, 맞아요. 서태지의 약간 제가 생각하는 서태지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통일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에드워드 씨도 좌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 여기 오늘 이런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청취하고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춘 스케치의 DJ 백승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춘 스케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팬클럽 모임 서태지 편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모두는 어릴 적 누군가의 팬이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여러 팬들을 만나보려고 장기적으로 준비된 특집인데요. 오늘은 바로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 K-팝의 시초 서태지.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한 가수 아티스트입니다. 네, 서태지의 팬으로 게스트분들과 함께 진행되는데 바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특별하게 서태지 세 글자로 세 분 게스트 소개하려고 해요. 네, 자, 진짜 너무 억지스러운 사람이신데, 네,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2분만한 서태지 팬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티스트 서태지의 진심인 마리아 씨. 네, 드디어 엄마 타이틀 떼고 마리아로 나왔습니다. 오늘 신나게 저도 수다를 떨어보고 가렵니다. 네, 항상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버이날 특집에 나오셨고 올해는 이제 워킹맘. 워킹맘 네. 특집으로 나와주셨고 네, 그리고 다음입니다. 서태지의 태저. 태평양을 지나 미국까지 왔음에도 서태지의 팬임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서태지 팬이었다라는 말을 남겨주신 에드워드 씨! 안녕하십니까. 지난 나이밀집 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하고 있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태까지 갖고 마지막 이제 남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서태지 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춘 스케치의 대주주 심세미 씨. 안녕하세요. 서태지 씨 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참
네, 네. 네, 차차 얘기 나눠볼까요? 아, 차차 얘기하죠. 반갑습니다. 약간 박수. 네. 아리까리하게 얘기하시길래 저는 그래서 서태지 팬이 좀 아니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진심으로 모든 앨범 수록곡을 다 이제 얘기하시면서 노래 제일 잘 좋아합니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래 좋아합니다. 네, 오늘 노래 한 시간 좋아합니다. 한 시간 방송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은 팬클럽 모임 서태지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1에서 10까지 얼만큼의 진심인 팬인 것 같나요? 이제 세미 씨부터. 저도 이제 팬이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수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물질적으로 제가 좀 돈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서태지 씨는 사실 제가 그런 걸 한 게 없어요. 앨범 사는 거 정도밖에 한 게 없어서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과연 내가 진정한 그런 미친 팬인가? 왜냐면 팬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정말 광팬 막 이런 거 진심으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아무리 제가 그렇다고 해도 사생팬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팬인데 노래를 참 좋아하긴 합니다. 특히 서태지 와이들 그 4개 앨범은 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서태지가 솔로를 내고 나서는 사실 그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나오는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제가. 서태지의 솔로는 내 취향이 아니다. 아니 위험한 취향 발언. 아니에요. 와. 그 얘기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아, 좀 근데 이따 제가 좋아해요. 서태지 좋아하지. 앨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9집은 살짝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9집까지.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9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서태지와- 왜냐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뭐 모든 굳이 또 누가 더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본인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상황에 맞는 그분의 그런 음악적인 뭔가 컬러에 따라서 음악 앨범이 나오는 거니까 네. 아마 그 이제 결혼하시고 아니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살짝 좀 음악 아름다운. 취향이 바뀌셨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락 필의 서태지 음악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락이 아니었구나. 그럴 수 있-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도 되게 노래가 안 좋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취향이 조금 제 취향도 존중. 그럼. 그래서 쌤 씨가 1에서 10 얼마나? 한 8 정도 할까요? 8? 양심적으로 8 정도 높은데요, 할게요. 그래도? 높은데요? 그래 높은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10까지 가면 10은 집까지 찾아가는 팬이라 치면 그럼요. 그러면은 6 할게요. 6 오케이 6 5보다 집까지 찾아가야 돼요? 10 정도가 이제 그 정도 6으로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앤드류 씨는 얼마나? 누구요? 저 누군가인가? 한 분 더 계신가? 눈에 안 보이는 그분. 에드워드 류 씨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헷갈렸네요. 근데. 제가 그 이름 좋고 했을 때 그때 앤드류라고 했는데 그 기억나신 거 네네네 아니죠? 맞아요. 에드워드 씨는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때의 음악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했었고 네. 서태지와 솔로 뭐 앨범 한 2-3장 정도 나왔을 때까지는 다 이렇게 챙겨 듣고 많이 듣다가 그 다음에는 솔직히 한 뭐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 자체를 옛날보다 좀 덜 덜 듣는 듣게 돼요. 네, 청소년 때보다는 약간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국한에 생각하면 저도 한 8 뭐 고정 됐던 것 같은데 5, 8 그 이후로 집 찾아가냐고. 그 아까 10일에. 네. 콘서트는 갔습니다. 콘서트는 아. 갔고. 예, 예. 그리고 앨범은 다 사셨고 테이프 그쵸. 그때 이제 어. MP3로 교환되고, 그러니까 교체되고 그 전까지는 앨범은 다 1집은 안 샀어요. 1집은 제가 3학년 때서 돈이 없어서. 근데 2집 때부터 시대유감 때까지는 다 샀고, 미국 와가지고도 이제 컴백하고 솔로 1, 2집은 까지는 다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마르고 그냥. 달토록 다 이제 이 수록곡들을 다 들으셨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앨범이 1년에 그때는 뭐 앨범을 가수가 사는 게 사실 네. 오히려 더 지금은 음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그쵸. 앨범이 나오니까 더 앨범을 사면 다 듣죠. 그리고 앨범 하나에 보통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로 A면에 5곡, B면에 5곡 그 정도 하면은 A면 B면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세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그 거기에 같이 가사집이 포함돼 있잖아요. 가사집 너덜너덜. 네, 그럼 그거를 테이프로 이쪽으로 접어가고 저쪽으로 맞아, 접어가면서 맞아. 이제 노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보고 가사를 다 가사를 외우고 거기다 외웠어요, 진짜. 네, 네. 왜냐면 가사를 외우게 되는 게 가사집을 보기가 귀찮아져가지고라도 가사를 외우게 돼요. 어. 네. 그리고 따라 부르고 싶잖아요. 따라 부르고 싶으니까. 아, 예. 예. 이제- 그리고 그때 뭐 통학하면서 뭐 이렇게 좀 걷다가 그냥 흥얼거리기도 맞아요. 하고 워크맨 들으면서 워크맨도 와 오늘 진짜 MP3 워크맨 아이. A면 B면 A면 B면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 이거 청취자
그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잘 청춘 모르겠어요. 스케치죠? 네네네, 청춘들이. 예, 예, 예. 그 아까 방송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추억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악보가 있잖아요. 그 악보에 네. 대한 얘기. 노란 색깔. 네, 노란 색깔, 마닐라 색깔. 마닐라 색깔 네, 마닐라 마닐라 폴더. 색깔 딱 그쵸. 맞아. 그게 네. 얼마 정도 그것도 이제 사셔가지고 서태지 노래도 이제 그 치셨다고. 문방구 가면은 어. 팔았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태지 와이드,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다들 피아노 학원 다니잖아요. 네. 그때 다들 뭐 다녔어요. 거의 저희 대부분 다녔어요. 거의 네, 체르니 맞아요. 백 우리는 치고. 뭐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치는 거 너무 어렸을 때 지루하고 네. 서태지와 나나라를 하고 싶은데 나나라가 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치고 싶으니까 그게 뭐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악보를 사가지고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제가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꽃표만 있는 랩 파트 랩은 이렇게 네, X표만 아. X표가 드럼 이렇게- 비트만 있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후렴구만 연습했던 약간 그런 어. 예, 기억도 있습니다. 약간. 예. 그래도 피아노로 치면서까지 서태지 진심이셨네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때는 뭐 똑같이 서태지와 아이돌 노래는 거의 1집부터 4집까지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근데 전화 전곡을 다 대통령이었죠.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리고 노래가 다른 나오면 앨범- 다 이렇게 다 따라할 자연스럽게 수 있어. 내가 네.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가수들하고 틀리게 서태지 씨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코칭을 좀 아, 정할까요? 정할까요? 서태님? 아니면 뭐 님은 아니면 너무 우리 부르는 뭐 팬분들이 뭐 부르는 있나요, 대장 이름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대장님으로 하죠. 그냥 대장님. 그냥 뭐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아, 대장님이랑 자체 모르는 분이 계실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태지 서태지 씨. 씨. 서태지 씨는 씨로. 네. 서태지 씨라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무례하게 되게 하는 것 무례한 같아서. 느낌이. 내가 감히 님. 네, 서태지님은 앨범 하나하나를 본인이 다 거의 다 작사 작곡하시는데 네. 하나하나에 되게 그 곡 하나하나를 거의 다른 가수들은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곡이 다 좋아요, 솔직히. 좋았어요. 예.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가수들이 그러긴 했지만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은 저는 곡 하나하나가 되게 퀄리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솔직히 그 서태지와 서태지 앨범의 퀄리티가 좋았던 건 인정하는데 다른 거는 좀 조금 그런 게 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앨범이 나오려고 그러면 10곡이 이상 채워야 앨범이라 정규 앨범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싱글 앨범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 아, 거네요. 그래요? 싱글은 하나 지금은- 두 개인 거고 EP라 그래갖고 익스텐디드 버전이 그게 한 6곡 5곡 뭐 이 정도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풀 앨범이 이제 10곡에서 12곡 이렇게 넘어가는 그쵸. 건데 그 당시에는 앨범이라 그러면 다 10곡이 넘었었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타이틀하고 후속곡 말고는 다 쓰레기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위험한데요. 근데 되게 위험한 말을 많이 하시네. 모든 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알겠죠. 서태지님은 아니었다. 그래서 서태지님은 아닌 거는 동의를 하나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모든 곡이 다 좋았던 그 가수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었다. 그건 그 동의합니다.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많다. 왜냐면 앨범을 채우기 위한 그렇지. 곡들이 많았다. 그냥 똑같은 타이틀곡의 MR 버전 아니면 그래. 무슨 맞아. 하우스 버전 맞아, 막 그런 맞아.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것도 많았고. 근데 왜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앨범 하나에 약간 다른 그 음악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테마들이 많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도 10곡 이상 된 거는 없어요. 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곡수가 적죠. 적었어요. 다른 네, 적었어요. 가수들보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풀 앨범은 아니에요. 프레임은 네. 아니구나. 수로 따졌을 때. 수로 따졌을 네. 때. 요즘 앨범에 하나에 몇 곡이나 들어가는지를 보통 10곡 알지를 들어가요. 못해. 10곡 10곡 그때 들어가요. 왜냐면 테이프 앞뒷 연화가 60분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그때 보통 네. 노래가 한 근데 4분, 서태지와 뭐 아이들은 5분 그 보통 한 3, 정도 되니까. 40분 정도밖에 안 네. 됐어요. 그런 이제 문화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서태지가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이번에 그쵸. 특집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네. 많은 게 달라졌죠. 네, 진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좀 더 얘기해보고 네네. 이제 에드워드 씨 8점 나왔고 SM이 씨 이제 6점 나왔고 이제 마리아 씨 위험한데. 아니, 네. 저 집에는 안 가봐서 10점은 아니고요. 아 근데 저는 9점 하시죠. 근데 10점 만점에 20점이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은 1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0점? 내 마음은. 근데 뭐 그런 퀄리피케이션 아까 굳이 뭐 집을 찾아가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네. 저도 한 뭐 8점? 근데 사실은 어렸어요. 처음에 그쵸. 서태지 씨가 나와서 서태지, 나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이렇게 참. 진심인 게 서태지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다는 것 자체가 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저는 그 어쨌든 어렸어요. 네.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오늘 보니까 이게 다 동갑이더라고요. 맞아. 세분 네, 오늘 네. 게스트분이 네. 다 동갑이라고. 네, 그래서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으니까 뭐 그때 뭐 정말 누굴
쫓아가서 맞아. 요즘 그러기엔 분들처럼 뭐 너무 굿즈를 어렸죠. 사고 그땐 굿즈도 맞아. 없었고 없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 그냥 해야지. 문방구에서 했잖아요. 사진 정도 사는 거. 굿즈가 무분별했어. 그나마 그 아까 얘기하신 문방구에서 그 악보를 산 거 그 맞아. 사진 자르려고 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예, 1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 저희 아빠가 100점으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네. 저 아빠가 자기 친구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딸은 아빠보다 서태지가 더 좋대. 여기 서태지 가사에 뭐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한간의 소문으로는 이제 지금 마리아 씨의 남편보다 지금 여기 서태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좀 네. 조용히 하시라. 아니 연애하고 이럴 때 좀 질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서태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질투하지 말고 너 좋아할 연예인 좋아해. 찾아라. 내가 서태지를 좋아하는 건 내 삶이고 네가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네 삶이야. 거기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심 끄라고. 아,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뭐 소녀시대 이제 포스터를 집에다 다 붙여놓는다 이런 나랑 거는- 상관없지. 아, 그래서 오좀 약간 거기다 변태짓만 안 하면 그래 맞아. 잘 잤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랬더니 굳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경쟁심? 내 생각에 약간 그게 있었어. 근데 자기는 SES의 유진 씨를 좋아하셨대요. 그래도 좋아할 만하지 그렇게 이쁜데 그럼 할만하지. 계속 좋아하시라고. 유진 닮지 않았어요? 난 좀 열정적으로 좋아했으면 닮지 좋겠어. 우리 않았어요? 남편. 누가? 유진? 큰일 오늘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미 씨. 오늘 왜 그래? 오늘만 살고 말 거예요? 유진을 닮았다고 하시는 걸 보고 버럭 난 때 되게 이뻤고 지금도 이쁘다 생각하고 아니 지금도 이쁘지만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는 어렸다. 고마워요. 우리 오늘 나는 그랬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나에게 주제로, 연예인이어서 저분은.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태지의 얼만큼의 팬인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 네, 무섭네요. 정답을 아시면은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2022년부로 데뷔한 지가 벌써 땡땡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아, 그 질문인가요? 2022년? 이름을 얘기하시고 2022년? 네, 2022년 지금 2023년인데? 에드워드.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네, 에드워드. 다들 못 하세요. 데리고 계실 때 제가 이제 아, 그렇죠. 아, 대답을 그러니까 하는 작년 거구나. 기준으로 몇 년이 되셨냐? 네, 작년 기준으로 30년 되셨죠. 네, 이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 네. 되었는데 그렇다면 네.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데뷔를 했을까요? 마리아. 1992년 3월 14일. 오! 아니요? 3월 14일 아니야? 까지 맞는데? 3월 15일. 12일? 13일. 16일? 18일. 24일. 24일? 23일. 22일. 23일 전에 21일? 21일? 그러니까 우리 뭐 100점, 10점 만점 100점 그러고. 그러게. 근데 제일 근사치에 가깝게 3월 13일 얘기하셨네. 연도도 딱 맞춰주시고 마리아 씨가. 네. 3월 10... 네? 어비래매. 아 23일. 네. 아 23일. 네네네. 그래서 제일 비슷했던 걸로 근접해서 그렇죠. 이제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저희는 얻어 걸린 거고요. 뭐 퀴즈 뭐 상품이라도 주는 줄. 자, 이번 문제인데 1992년 발표한 데뷔 앨범에서 대표곡은 두 곡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곡은 어떤 곡일까요? 에드워드. 나나라의 환상 속의 그대. 오, 정답. 지금 나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냥 숨 고르고 아니 계신 거죠? 그냥 사실 아까 그 3월 23일 하고 나서 좀 지쳤어요. 텐션 다운? 나 지금 펜 날라가가지고 펜 잡았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3번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멤버는 양현석과 이준호입니다. 서태지가 팀을 꾸리기 위해 먼저 영입된 멤버는 누굴까요? 스미. 양현석. 오, 정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데뷔 전에 서태지는 6개월간 방 밖에 나오지 않고 랩 연습과 컴퓨터 음악 작곡 공부에만 몰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하우스라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양현석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호 씨를 선택해서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이 결성됐다고 하네요. 네. 그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이준호 씨랑 양현석이랑 둘 다 춤꾼이잖아요. 춤꾼이라고. 댄서인 줄 둘이 춤 클럽에서 두 분이서 원래 친하다고 나는 알고 있었었는데 그땐 들었었는데 사실 잘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들의 직접. 개인 그쵸. 스토리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양현석 관심이 씨가 약간 좀더 그 떨어지는. 방송에 많이 나왔던 게 서태지 씨 돈 떼먹고 군대 가가지고 누가요?
양현석 씨가. 이준호 씨도 서태지 얘기해도 되나? 서태지 씨 이름 팔고 얼마 빌려가지고 돈 못 갚고. 근데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하기 전에 서태지 씨가 시작하기 전에 춤 가르쳐 달라고 양현석 씨를 맞아요, 찾아가서 맞아요. 돈을 맞아요. 주고 좀 춤을 가르쳐 맞아, 주세요 맞아, 했는데 맞아. 양현석 씨가 그 돈을 떼먹고 떼먹었어요. 군대를 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그래서 이제 군대 돌아와서 갔다 와서 아. 서태지 맞아, 씨가 맞아, 다시 맞아. 이제 그러면 여기 오세요. 이게 같이 합시다. 그래서 맞아, 서태지 맞아.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기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OX 질문입니다. O 혹은 X를 외쳐주시면 돼요. 세 분 다. 서태지의 이름은 무대의 영어인 스테이지에서 어원을 따온 것이다. 하나, 둘, 셋. X. 아, 진짜 어떻게 다 아세요? 네. 그 루머는 있었죠. 루머는 있었어요? 몇 개의 루머 중에 하나죠. 루머.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아까 사실 어떤 것도 클리어하지 않아. 루머- 심지어 서태지 씨의 답변도 클리어하지 않아. 아, 루머 중에서 하나 아까 방송 전에 얘기해 주신 거 있지 않았나요? 뭐 몇 가지가 엑스제팬. 있는데 엑스제팬의 베이스를 엑스제팬 1기 때 네. 베이스를 치던 타이지라는 멤버 때문에 좋아해서 왜냐하면 서태지 씨가 베이시스트 출신. 그 신화위에서 베이스를 쳤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 신화위 좋아해서. 이름이 누구죠? 신대철. 신대철. 신대철 그분이 얘기하신 그분 피셜 네. 그 이제 타이지처럼 뭐 그 유명한 그러니까 잘하는 베이시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지어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타이지가 TAIJI라서 네. 서태지도 똑같은 걸 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서태지 씨가 이제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뭐 한자 이거 네. 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있어서 뭐 여기 대본에 사실 뭐라고 대본에 있는 거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대본 유출된 거 아니죠, 진짜? 대본에 어떻게 우리는 없어. 하셨지? 어디 있어요? 서태지라는 이름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자인 태자와 지자로 이름을 짓고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성씨인 서씨를 합해 서태지로 지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찐팬이시네. 서태지 씨 피셜인데 그 본인이 얘기했다는 본인이 그 근데 그게 얘기를 한 별로 건데.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치? 클리어하지 않아. 그래. 뭐 그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니까. 서태후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태후랑 뭐 네. 맞아, 서태훈 맞아. 중국 그 서태후 자기가- 말기에 서태후라는 그 여자? 여자 황제가 황제. 있었는데 네. 엄청 유명했던 그러니까 그런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뭐 서태지로 졌다는 루머도 있었어요. 루머 네, 어렸을 때.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루머도 굉장히 어휴, 많네요. 그런 것 같아요. 루머가 엄청 많죠. 그냥 루머도- 본명이 아니니까. 자, 5번 문제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제가 원래 이거 이거 두세 개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서태지 이 아티스트에 관한 게 굉장히 이게 신기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10개 문제를 준비했는데 5번 문제입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슈퍼스타 서태지의 뒤를 캐거나 어떻게든 연락해 출연을 닥달하고 결과적으로 서태지는 더 꽁꽁 숨어야 했습니다. 결국 겨우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눈물의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서태지가 은퇴를 발표한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말이야. 그래, 네, 말이야. 아니 안 줘도 돼. 별로 그렇게 즐거운 날도 아니야. 1996년? 아, 1996년 정답입니다. 아, 네. 이 은퇴에 관해서는 아까 정말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따가 네.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하기 전에 이건 지금 답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신하위였어요. 신하이고 서태지는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된가요? 이게 베이스를 쳤어요. 아, 진짜. 아, 이게 스피드 퀴즈로 가는 거니까 진짜. 가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활동으로 서태지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분인데요. 이 아이돌이 해체되자 서태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문희준. 가수. 아, 정답입니다. 바로 전혀 하시네요. 몰랐네. LGT 팬이었잖아요. LGT 팬이었죠. 질문이 뭐죠? 제가 유추해봤을 때 이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솔로를 냈을 때 락 아. 앨범을 냈었거든요. 맞아. 그랬지.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진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문희준 씨 아버지가 베이시스트인가 그 기타리스트인가 아, 그래요. 뮤지션이죠. 아, 이게 아버지가. 베이시스트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락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세요. 어. 문희준 씨는. 지금 참고로. 잠시만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잠깐 저 여기 서태지 팬으로 한 나오시는 대 맞을 것 같은데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H.O.T의 진심이셨나요? 서태지의 진심이셨나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 네. H.O.T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H.O.T는 제가 돈지랄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그때 능력 용돈이 올라갔거든. 아니 그리고 나이가 초등생 넘어섰잖아. 중학생 때는 네, 일주일에 500만 원 동안 중학생이기 3천 원 받을 수 때문에 있거든. 진짜 주일에 잡지 많이 500원. 샀어요. 아 정말 돈 많이 썼습니다. 네. H.O.T는 이제 좀 서태지 이후에 이제 세대라서 바로 다음이죠. 바로 다음이었었나요? 네. 그쵸 은퇴하고 왜냐면 그때 96년도에 나왔으니까. 은퇴하시고 96년도 96년도에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하셨으니까. 서태지가 그때는 서태지 때는 없었지만 H.O.T 때는 굉장한 굿즈가 많아졌었잖아요. 그때도 무분별한 굿즈예요. 무분별한 굿즈. 그래서 그 다음에 서태지 씨가 초상권과 네. 그 아. 이제 그 저작권 저작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시면서 한국이 많이 지금 바뀐 거죠. 한 번 잘못 걸리면 장난 아니에요. 기획사에서 엄청 때려박아요. 돈 오. 청구를.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진짜 그것도 K-팝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은 그렇죠. 게 서태지가 아닌가 싶고요. 두 분은 어떻게 서태지 말고는 다른 가수 갑자기? 가수 좋아하는 거 없었나요? 네. 0.1초 약간 고민하셨지만 전혀 없으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1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고요. 맞아 100점이었으니까 10점 만점에 100점이면 내 마음만큼은. 그럼요. 에드워드 씨는 저도 어떻게? 뭐 여러 가수를 좋아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비 뭔가 비비 네? 비비? 땅 하늘 땅 별 땅. 비비 몰라? 여자 아, 쌍둥이 여자 땅끝 땅끝. 저는 여자 가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남자 가수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성대모사 되게 잘해요. 성대모사? 성대모사에 김동률 씨 노래하면 비슷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한번 들어봅시다. 김동률님을 욕하기 저 여기 서태지 전 괜찮아요. 저는 김동률 씨 팬. 신승훈 좋아했었고 신승훈 좋아하시는구나. 이승환, 맞아. 김동률, 네, 다들 뭐 신해철 등장하신 그 정도. 분들이죠. 예. 남자 솔로 가수를 많이 좋아하셨네요. 김동률은 원래 전람회였죠 그때는. 맞아요. 그쵸. 전람회가 이제 2인조인가요? 그렇죠. 네. 서동국하고 어. 서동 씨하고 김동률 씨하고 네, 여기서 대학가요제. 나이가 이렇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태지가 곡을 준 여자 가수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오, 저 이거 진짜? 본 것 같아요. 그 중 한 명이 가수 원미연의 3집 수록곡 그대 내 곁으로이고요. 다른 한 가수는 바로 아이유입니다. 아이유고요. 네 그렇다면 소곡동. 정답. 미안해요. 여자 가수. 네. 여자 가수. 아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소곡동이 질문이었나? 무슨 곡이었나? 정확히는 소격동. 소격동이 정답이었습니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네요. 소곡동은 다음. 어디지? 나 소곡동 어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도곡동 옆에. 네, 다음인데요. 다음 퀴즈입니다. 찐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정보입니다. 서태지는 덕후다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보기 중에서 서태지가 관심 없던 분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UFO, 2번 모아이, 3번 프라모델, 4번 만화 원피스, 5번 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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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르기니죠. 람보르기니 땡입니다. 아니에요? 땡입니다. 람보르기니에 네, 관심 있어? 네, 람보르기니 있었어요. 차가 있었죠. 네네. RC카가 아니고 네. 진짜 람보르기니를. 람보르기니가 있었어. 네 맞아요. 원피스가 아닌가? 아니야 원피스도 좋아했어요. 아직 근데 보기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 그게 2,000개 있는 거 아니죠? 더 있었어요. 자 6번 K-팝 걸그룹. K-팝 걸그룹. 네 정답입니다. 아니 왜 관심이 없지? 소곡동이 뭔지 알았어. 지금 댓글 저희 알았어요? 남편이 댓글 달았어. 식당 이름이 소곡동이래. 그거 죄송한데 그거는 소공동 순두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그냥 그렇다 그래. 죄송합니다. 저 칼같이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인데요. 아직 남았어. 네 마지막입니다. 1993년부터 경호업체 TRI 인터내셔널이 서태지를 경호하고 있으며 이 업체의 김성태 대표는 서태지를 경호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태지가 경호업체와 계약할 당시 팬을 위한 경호 조항을 넣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있어요? 네. 그 주관식으로 맞추셔도 뭐. 주관식으로 맞추죠, 맞추죠. 맞추죠. 지금 돼요? 생각나는 거는 네. 뭐 반말하지 말기 뭐 이런 거였나? 비슷했어요. 욕하지 말기. 반말하지 말기. 네, 땡땡땡땡땡을 맞춰주세요. 본인의 팬에게 땡땡을 해서는 안 되고 땡땡땡 해야 반말. 한다. 네, 반말. 하지 말고 존댓말을. 반말하지 말기. 그 끝엔 맞았어요.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맞았는데 욕설을 하지 말고. 아. 욕설 비슷해요. 무시?
아니 하대? 폭행. 폭행. 요즘에 이제 아. 2000년대쯤에는 그래. 이제 사생팬인지 네, 그쵸. 모르겠는데 경호원들이 막 때리고 이런 폭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안 그래요. 근데 90년대 그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은 밀치면서 넘어져서 사고 당하는 애들 엎어치 경원들이 막 엎어치기 하고 막 맞아, 진짜 이렇게 밀치고. 근데 근데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친 막 날라오잖아. 팬들도 있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보잖아요? 그럼 네. 미쳤어요, 솔직히. 나는 맞아, 그건 팬들도 좀 아니라고 봐. 미쳤어. 뭐 어떻게 막 달라붙고 막 막 사랑해요. 머리 그게 아니고 머리 그냥 막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네. 연예인을. 머리카락 가져가려고. 머리 예. 뭐 뒤에 아니 그 진짜 머리카락 심했어요.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났는데 옛날에 서태지 그 DNA가 맞아요, 들은 맞아요. 카드를 팔았어요. 카드요? 약간 H.O.T.랑 비슷하네. HOT도 DNA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나 그게 있었어. 왜, 그러니까 그게 아니, 왜 그거 산 나? 거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 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가방 이런 거 뭐 있으면 그냥 가져가고 솔직히 다 가져갔어요. 소지품도. 그 어느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팬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뺨을 팍 때리면서 자기 기억해달라고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혈서 보내는 애들도 있었고요. 혈서 그래, 맞아. 혈서. 그게 맞아. H.O.T.가 시작 아니에요? 엄청 심했죠. 자동차 벤 있잖아요. 벤에 이렇게 소지품 그거 가져간 애들도 있었고. 뭐 근데 너무- 혈서를 쓰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나를 피- 기억해라. 다 그런 아, 거예요. 뺨 때리는 거랑 뭐 아, 마찬가지지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그런 팬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서태지가 그렇지. 한국에서 이게 맞기는 맞는데 네. 서태지 팬분들도 장난 아니긴 했었어요. 많이 네, 많이 심했죠. 많이 심했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그 서태지 팬이었던 어떤 한 캐릭터가 네. 그 이제 은퇴 사실을 알고 집에 있는 변기를 가져가는 그런 해프닝도 드라마에서 나오네. 집에서 다 뭐라도 네, 가져가서 뭐라도 나는 다, 추억하겠다.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의지를 보이면서 그랬었던 기억나고. 맞아요. 네, 이렇게 퀴즈를 좀 해봤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굉장히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딱 하나 이제 데뷔 년도만 빼고 데뷔 년도만 빼고 데뷔 연도는 맞췄지. 연도 날짜를 연도 맞췄지. 오케이. 월도 월도 맞췄는데. 맞추고. 공부를 다시 해야겠네. 애 낳고 나니까 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질문.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좋은 노래 있고. 그치 맞아. 아직까지 들어도 진짜 촌스럽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노래가. 네. 뭐 이거는 엔딩 멘트긴 한데 솔직히 네. 그런 누군가를 좋아한 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그 시대에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 그게 친구들끼리 유대관계 이런 맞아. 거 되게 좋아지고. 그 당시에 노래를 들으면 내가 그 나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맞아, 나잖아. 맞아. 예, 그런 그래서 그때는 뭐 사랑 뭘 알아 사회도 뭐 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약간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전학이요?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약간 사고 많이 치셨나 보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집안 이게 좀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네. 그 제가 제일 기억나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앨범 중에 하나가 이제 2집인데 그 2집을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었어요. 아, 네. 이제 앨범 얘기하면서. 네.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때 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2집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2집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집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구나. 저는 반면에 주위에 친구들 중엔 서태지를 좋아하는 친구 별로 아. 없었어요. 의외네요, 약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문화가. 팬이야 이런 맞아, 생각이 잘 없었어. 없다가 아. 중학교 들어가서 그런 게 생길 그쵸, 그쵸, 무렵에 그쵸. 서태지님이 은퇴를 했고 맞아. 그래서 H.O.T 팬, 잭스키스 맞아, 팬이 맞아. 많았어요. 아, 우리도 팬은 아니었고 근데 그 노래로 애들이 그때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건 많이 서태지와 했죠. 아이들 노래로 춤을 췄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저요. 친구들 같아.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그죠? 가가지고 네, 다 네. 빰빰빰 이거 빰빰 이거 그 뭐야? 그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오늘? 난 정말 빰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빰빰빰 나올 때 그 알고 절 싶잖아. 넘어갈 이거 하는 거 뭔지 이거 알 하고 것 같아. 빰빰빰 한 다음에 네. 난 정말 맞아요. 알았어.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던 건데 제가 굳이 얘기를 했네. 알겠습니다. 네.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문화 대통령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당대 대중음악 가요계 판도를 바꾼 가수이자 오늘날 진행 잘한다. K-팝 시초로 꼽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수식어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서태지의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제가 어렵다. 사전 조사에서 보니까 저는 되게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당시에 패션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그쵸. 느낌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촌스럽긴 하지. 촌스럽나요? 지금 보면 아 근데 지금 오늘 저격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근데 요즘 입고 다녀도 그렇게 아 그거는 유행이 돌아서 그런 그렇죠. 거고요. 아 유행이 그런 거구나. 근데 막 그렇구나. 지금도 사실 잘 이해 안 되는 굳이 상표는 왜 안 떼고 맞아, 맞아. 그것도 그것도 한참 상표 떼가지고. 유행이었잖아요. 예, 예. 최근에도. 맞아요. 저는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냥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은 방송보다는 음악 좋으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하나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저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을 좋아하는 편인데 서태지 씨가 노래를 미친 듯이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본인 노래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맞아. 그걸 자기가 되게 만든 잘해요. 거다 네, 보니까. 그걸 되게 잘하셔서 제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그거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다른 가수들이 서태지 노래 서태지 잘 노래 불렀을 못해요. 때 그 느낌이 안 안 나요. 나죠. 예, 어. 그쵸. 안 나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만든 곡이다 보니까 그게 그걸 되게 자기의 잘 특화된 살리셨어요. 소화를 진짜 네. 네. 그래서 서태지 음악이 유니크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에드워드 씨. 저도 음악 장르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90년대 초만 해도 다들 뭐 가요 톱10이나 아니면은 뭐 가요 톱10. 뭐 이렇게 자꾸 나이 이렇게 가요 톱10. 약간 우리가 동갑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선범수 네, 손범수 씨가 선범수 수요일날 저녁 7시인가마다 한번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뮤직뱅크, 네, 뭐 뮤직뱅크 음악 KBS 인기가요. 아니죠. KBS니까 뮤직뱅크 해줘. M 카운트다운. 몰라. 그건 나는 몰라.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심신 씨의 무슨 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맞아요. 아니면 변진섭 노래라고 변진섭 그런데 씨. 너무나 되게 어린 마음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센세이션을 네, 했구나. 센세이션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딱 그 시대 너무 때 앞서갔죠. 유명했던 게 사실 발라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신성원 씨나 이승환 씨, 김건모 씨, 이승환 씨, 예, 뭐 이승환 씨. 트로트인가? 그쵸. 아, 트로트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트로트가 무대 네. 같이 나왔었어요. 네. 그분 그분 막 성함이 태진아, 뭐, 막 태진아 씨랑 골도 안 본 여자 나오고 그럴 때도 네. 그렇게까지 시기가 동떨어지지 않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가요 네. 톱10에 이제 트로트와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와, 맞아요. 진짜 그럼 센세이션이네. 아까 그리고 네.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서태지가 힙합의 시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난 없었는데. 안 계셨을 때 맞아 얘기했었네. 시초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대중화는- 대중화 시킨 거는 거의 대중화 시킨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힙합- 듀스도 있었죠. 맞아, 듀스가 듀스도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네. 아 듀스가 서태지 와이보다 데뷔가 늦잖아요. 늦죠. 네. 근데 늦는데 난 사실 서태지는 힙합보다는 힙합의 의미를 어디서 힙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여기서 또 하나가 얘기했던 그쵸, 게 그쵸. 서태지라는 가수는 힙합 가수인가 락 가수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정체성이. 나눴었죠. 락 가수, 네. 라고 서태지는 네. 락인데 서태지다. 랩을 장르가 서태지다. 그것도 인정. 서태지다. 그것도 인정. 그거 인정, 그것도 그거 인정. 네, 그거 인정. 근데 서태지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 기억나는 게 네. 자기는 어떤 거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게 맞아요. 실증이 많이 네. 난다. 그래가지고 어.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앨범들을 보면 거의 다 컨셉이 다 달랐던 것 틀려요. 같아요. 예. 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한 서태지의 앨범의 한 70% 정도로 보면은 그래도 락 락 베이스가 있긴 그러니까 하죠. 베이스가 있지 밴드 않을까. 음악이다 보니까는 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힙합보다는 락이라고 저도. 네.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라디오 하이파이브님이 하이파이브 네 이제 평일 프로그램이죠. 네. 내 것은 항상 새 거라는 의미의 태그 달고 나온 요즘에 새삥인가요? 새거라는. 새 거. 제가 너무 외국어 읽듯이 새 거라는 네, 의미의 태그 달고 나온 옛 흑인 문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또 그런 흑인 문화구나. 특히 1, 2집은 그리고 이제 마리안이 남편분께서는 여러 장르를 도전한 최초 한국 가수 아닐까요? 애를 그래서- 보세요. 육아를 하십시오. 댓글 아, 댓글 너무 그만하시고. 감사합니다. 애를 네. 여러 가지 장르 지금 보고 있신가 봐요. 이거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제 찐팬으로서 마리아 씨는 이제 장르가 서태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건가요? 멋있는 말인데요.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에드워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센세이션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센세이셔널 한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려서. 맞아. 그리고 뭐 솔직히 그때 뭐 패션 독특하긴 했는데 그게 또 눈에 그치. 들어올 나이도 그쵸. 아니었어. 아니고. 그래서 그럼 뭐가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그 외모?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태지라서 좋아했어요.
근데 되게 미소년이 동안이고 그러니까 되게 아니 잘생겼어요, 서태지가 미소년이요. 잘생겨서 좋아했다라기보다 서태지 잘생겼죠. 잘생겼죠. 그 당시에 잘생긴 네, 가수들은 많았어요. 네. 뭐 나중에 뭐 REF에도 이름을 근데 몰라. 서태지 근데 이성욱 같이 씨. 동안 얼굴에 귀여운데 그렇게 아이돌처럼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얼굴 때문에 좋아했다라는 느낌보다 맨 처음에는 이건 뭐지? 이러고 맞아. 보다가 음. 그냥 약간 조금씩 스며들었어.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약간 서태지를 좋아하면 나는 약간 반항심이 있는 사람? 음. 이런 느낌도 그런 있었어요. 거 있었어요. 나는 네. 좀 너무 대중에 평범하지 가고 싶진 않고. 않아. 아, 되게 대중적인데. 그러니까 서태지 씨는 대중을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그 대중 음악 사이에서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난 좀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그게 이제 점점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왜 서태지를 좋아했는지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태지라서 오래전 좋아했어요. 얘기야. 서태지라서 서태지의 이제 팬으로서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하셨었다고 행동을 이제 저요? 이제 담을 넘는다던가 그렇죠. 약간 이제 담 테이프를 넘으셨어요? 테이프를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던가 아 그거는 서태지 뭐, 팬이라서 아니라 네. 우리 시대 그 맞아. 테이프 아까 A면 B면 아니 테이프를 많이 들으면 왜냐면 늘어나요. 테이프를 늘으면 이게 늘어나요. 오. 근데 그거를 뭐 그게 뭐 정말 사이언티피컬리 뭐가 있어.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얘가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타이트해진다고. 타이트해지는 거야. 이게 스트레치 왜냐면 됐던 게 테이프이 다시 구멍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네. 돌아가는 게. 네. 이렇게 돌리는 이게 거야. 왜냐하면은 한쪽은 테이프가 이만큼 한쪽은 테이프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거 돌아가는 속도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약간 그 힘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제 살짝 얼려놓으면 다시 냉동실에 이제 넣으면 얘가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하는 수축돼요. 느낌? 너무 네.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액션으로 한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아직 너무 초등학교 어렸죠, 뭐 우리는. 3, 4, 5, 6학년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쵸. 나중에 서태지 씨 혼자 컴백하셨을 때가 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컴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피크셨겠네 약간. 넘었죠, 당연히. 그러셨어요. 왜냐면 앨범 나오는 시간 전에 나는 그치. 학교를 이미 아. 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네. 학교 수업은 그 앨범 파는 그 레코드 샵이 문을 열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나 가서 줄 서야 되니까. 혹시 타워 레코드? 아니 저는 근데 학교 명동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이렇게 그러네. 살며시 명동성당 담을 넘어 명동성당 담을 넘어 혹시 여중이셨 여고이셨어요? 여고였어요. 아, 저 네. 개성여고라고 아. 명동성당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명동성당을 넘어가야지 나와요. 성당 담을 넘어가지고 서태지를. 그리고 뭐 이제 티켓팅 콘서트 티켓팅 하려면 은행 가셨었죠? 이제 은행 네. 그때 그 시대는 우리은행에서 티켓팅을 했어요. 은행 가서 디테일하다. 은행이 문 여는 시간이 맞아요.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학교 시간이랑 애매하면 이제 친구랑 같이 학교 간다고 가서 그 당시에 명동역에 큰 스타벅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수업 안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공부했어요.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문제집 풀고 있다가 스타벅스 있었어요? 네. 스타벅스 가서 문제집 풀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은행 앞에 가서 만약에 내가 근데 진짜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 아저씨들하고 친해져요. 그 1층에 있는 텔러들은 안 해주고 2층에 그 비즈니스 아, 네. 담당하시는 분들이 티켓팅 해주시고 가서 아저씨 빨리 준비 그때는 아저씨라 그러면 안 되지 오빠라 그래야지. 알겠었는데.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뭐 부럽네요. 과외 선생님하고 짜고 학교 수업은 땡땡이가 되는데 과외는 돈 내잖아요. 그렇죠.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과외 가서 하고 선생님한테 이따 저녁에 엄마 전화 오면 나 과외했다 그래요. 그러고 서태지 보러 가고 저녁에. 학교 갈 시간에 과외를 하시고 네. 그 정도 열정이면 진짜 좀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100점 맞는 것 같아요. 100점 맞는 것 같아. 진짜. 엄마의 돈은 지켜줬다는 거. 아저 엄마의 지켜주셨네. 그래도 공부는 했으니까. 아 그렇지. 해시태그 토크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해시태그 중에 게스트분들이 하나씩 뽑아서 해시태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9가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신하위, 아이들, 은퇴 그리고 컴백, 신비주의, 신해철, 사생팬, 최앨범, 콘서트, 김종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이제 세 분은 골라주셨어요. 해시태그에 관해서 일단 세미 씨 먼저 하나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콘서트를 골랐는데요. 사실- 직접 가보신 건가요? 콘서트를? 아니요. 반대로 한 번도 못 가봐서 너무 가보고 아쉽구나. 싶어서. 왜냐면 제가 라이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서태지 씨 앨범을 들으면은 라이브 앨범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냥 그 스튜디오 버전보다 라이브가 훨씬 더 재밌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거를 보고 싶어요.
실수한 것도 그대로 라이브 앨범에 들어가 있고. 물론 라이브 아, 네. 앨범이니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골랐던 것 중에 텍5인데 네. 텍5도 스튜디오 버전 말고 라이브 버전을 좋아합니다. 어, 그쵸. 네. 너무 더, 좋죠. 그 거기서 이제 가사를 까먹으셔가지고 뭐야 막 물어보고 막 이거 맞아 막 이러고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노래 하시면서 너무 귀엽다, 귀여우신 귀엽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 노래. 그 노래 좋아하시는 네. 걸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에드워드 씨는 해시태그 여러 가지 9가지 중에서 어떤 거 뭐를 고를까 하다가 저는 그냥 최 앨범을 골랐는데요. 최애 앨범이요? 네,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3집. 네, 그러니까 바레를 꿈꾸며 하고 교실 이데아가 들어가 이거 있었던. 이거 이춤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어디서 뭐 게리가 이렇게 노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나나. 맞아. 맞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땐 뭐 나중에 말했던 무슨 뭐 남북 통일 약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했던 것보다는 그 앨범이 앨범 약간 좋았어요. 약간 네. 락으로 돌아가는 네, 맞아요. 서태지의 네. 약간 제가 생각하는 서태지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조금 점점점 락을 네. 그 통일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에드워드 씨도 좌파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정치 기억. 여기 오늘 이런 거야?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좀 이런 것 같아요. 1집은 조금 뭐랄까 락을 본인이 하고 싶은데 이거를 너무 락으로 풀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좀 대중적으로. 많이 푸신 거고 점점 조금 네. 락을 조금 더 넣으신 느낌? 3집이. 아니 그러니까 점점 네. 2집도 점점 그렇고 이집도 3집도 그리고 그렇고 한 1집, 2집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도 좀 있고 막 그랬는데 3집에는 되게 3집 앨범이 되게 반항적이에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뭔가 그걸 혼자 들으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하면 안 아까 되는 거 비슷한 같은데. 느낌으로 반항. 네. 그래.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야. 교실이 돼야. 몰래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왠지 이거를 내가 듣는 걸 우리 부모님한테 들키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게 원래 몰래 하는 게 우리도 약간 더 쾌감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면에서 전 3집을 가장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씨 해시태그 어떤 거 올라주셨죠? 저는 은퇴 그리고 컴백 골랐어요. 이거 아까 이거 방송 전에 얘기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네. 이제 굉장히 감명 깊었다 아닌데. 저는 되게 사실은 씁쓸했다. 은퇴 때도 슬픈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컴백이 조금 더 재밌었어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컴백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머리도 깼고 액션도 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담 그래가지고 넘고. 공항도 갔어요. 오는 날. 와. 원래 외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컴백. 네, 네,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 컴백하고 있다가. 그때 왜 그 인천공항을 가는 지하철 안에가 전부 다 서태지 밴인 거야. 근데 그때 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날 중에 하나예요. 컴백하고 이제 나중에 중간에 그 장충동에 있는 무슨 호텔에 계셨는데 그 앞에서 딱 보이는 그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못 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우리를 보라고 나중에 저녁에 다 촛불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야. 레벨이 근데 그걸 하려면 학교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못 하는 거예요. 저녁 과외를. 수업 과외. 끝나고 과외를 그러니까 근데 과외비는 아깝고 그래서 학교를 4교시 마치고 집 근처에서 과외를 했는데 동네 와서 과외를 하고 선생님한테 이따 저녁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라. 우리 엄마한테. 어쨌든 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랑 가서 거기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나이 좀 많은 언니 오빠들 대학생 직장인 언니 맞아, 오빠들 맞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리고 멋있네요. 컴백을 너무 행복하게 받았죠. 그때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은퇴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은퇴 당시에 어떤 행사장에 가셨었다고. 그게 은퇴하는 날 맞죠? 네 은퇴하던 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자회견 공식적으로 한 날.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핸드볼 경기 이런 데에 축구 경기, 근데 핸드볼 옷이 경기 뭐. 그런데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엄마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네네.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디에 가? 근데 이제 어른이 같이 가니까 엄마 오케이를 해주셔서 갔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팬도 너무 없고. 근데 이미 팬들은 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 가는 너무 거야, 어렸으니까 이제. 그걸 몰랐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뉴스에 빵빵빵빵 기자회견. 이러고 나오니까 저희 아빠가 그때 한참 뉴스에 이제 서태지 씨가 은퇴를 하면서 그거를 비관한 팬들이 자살을 하네 마네 이런 패닉에 되게 빠진.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내용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한 일주일 정도 저를 방에 가둬놓고 세상에.
허튼 짓 못하게 하려고. 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럴 수 울었던 있지. 기억이 있어요. 진짜 어우, 눈이 정말. 이만큼 부어서. 진짜 찐팬. 아 누가 보면 서태지가 어디 돌아가신 줄 알았겠네 진짜. 아니, 아 근데 은퇴 돌아가신 자체가 그런 마음인 거죠. 아니, 왜냐면 우리한테 다시는 사랑하는 거지. 못 보니까 볼 수가 그런 없으니까. 마음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서태지 편인데 음악 얘기를 많이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음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방송 1시간 더 하시죠. 자, 이렇게 오늘 청춘 스케치 서태지 편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클로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 스케치 오늘은 팬클럽 모임 서태지 편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아 음악 얘기 못한 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최애곡 두 곡을 정해주시기로 했는데 이거 고르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걸 얘기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2부 2편으로다가 저는 2편 어떻게 네 가보는 남편 것도- 2편 남편 2편 와, 카메라 보시면서 아,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백승범이었고요. 게스트의 세미. 에드워드 그리고 마리아였습니다. 네, 한 주간도 청춘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혹시 너에게 그 첫 부분 혹시 나레이션 따라해 주실 하지 분 계실까요? 마요. 망칠 하지 누구라도 마. 망칠 것 같아 이거.